서울, 인천, 경기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거 네네네네. 하나하고 부산, 경남에서의 변화. 네. 사실은 광주에서의 변화도 대단합니다. 아. 광주에서의 변화도 그러니까 5.18 정신을 네. 헌법에 담겠다. 뭐 이런 식의 정리해놓겠다.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예. 이것도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기존의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은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게 그냥 약간 행사 같았어요. 가장 형식적이었죠. 네, 행사 같았는데 예. 한동훈 장관은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경의를 표한다랄지, 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네. 자 여기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네. 그 다음으로 향해서 나아가자. 네. 자, 이런 메시지를 저는 던진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내가 볼 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의 타겟은 이재명을 차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 그 25%예요. 네. 너무나 여기가 그 강경한 입장을 가면서 한국 사회를 흐트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네.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 그렇죠. 이 사람들을 네. 떼내야 돼. 네. 이 사람들을 떼내서 그게 설사 이낙연을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네.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삼아야 될 거는 이재명을 정말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강경 지지파 네. 여기를 고립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25%와 네, 이재명을 네. 이렇게 그냥 가둬놔야 된다. 민주당을 하나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렇습니다. 지지했던 48%가 있는데 네네. 그 48%를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25%를 그러니까 하나로 보고 나머지 23% 정도를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고립시키는 게 매우 이쪽을 고립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뭐 해야 되냐면 민주당 그러니까 국힘이 우리도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화 네. 운동의 어떤 여정을 존중한다. 아. 그래서 우리를 의심하지 마라. 네, 네. 우리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어. 대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정쟁을 거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쟁의 근원이 되는 이재명을 고립시키고 어.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 시민들 중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5.18 정신을 5.18 정신을 헌법에 전문에 넣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과연 그러니까 5.18 정신이란 건 무엇이며 과연 전문에는 그게 왜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야, 그건 넘어갑시다. 내가 너무 맞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예. 그게 참. 근데 요즘 몸 좀 차린다니까. 알겠습니다. 몸 좀 차려야 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에 대해서 계속 좀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해답을 지금 저기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동훈 체제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한동훈 지지세로 바뀌면서 전국적 선거 판세가 바뀌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국힘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의 전략은 예를 들어서 25%와 이재명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이낙연 신당이 됐든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그 당과 이제 상대를 하자. 총선 이후에라도 그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힘의 승기를 잡은 또 다른 원인은 이제 민주당의 변화예요. 민주당은 참 나는 어제 이낙연 당대표가 탈당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걸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갖고 깜짝 놀랐냐면 반대 성명을 낼 수 있다고.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 동지였잖아. 그렇죠. 동지하고 같은 당에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옛날에 꽃길만 걸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냐랄지 언제 민주화운동을 했냐랄지 뭐 그런 아주 시니컬하고 아주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본질이랑 너무나 다른. 저걸 보면서 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이 옹졸하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설사 어제까지 막 싸우다고 하더라도 헤어질 때 되면 딱 악수하고 너 앞으로
너의 어떤 미래를 네. 미래를 우리는 기대한다. 너의 미래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정치라고. 네. 아 그렇습니다. 그게 전략가들이고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세상에 너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리는 좀 되게 옹졸한 거죠. 어디 어떻게 보면. 있어. 좀, 좀 비열하고 좀 그런 네.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네. 나는 이재명 체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재명 체제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주 궁지에 몰리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낙연은 뭐 전직 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 대표이기 예. 때문에 예. 근데 불행히도 이낙연과 이재명이 어떻게 갈린 거냐면 한 9대 1로 갈린 거잖아요. 이재명 9, 그다음에 이재명 9, 그다음에 이낙연 1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고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1 정도 되니까 네. 당신 얘기를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끌어당기고 네. 이게 만약에 오히려 6대 4 정도 됐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갈라서야 돼.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그런 갈라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세상에 그 당내 역학 구도가 10%밖에 안 되는 10%도 될까 말까 저 전직 당 대표를 저렇게 무참하게 네. 감정적으로 짓밟아서 내보내는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일밖에 안 되지만 이낙연의 그 요구가 자기가 받아들이기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구조가 그런 거예요. 요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 정도의 어떤 그 유연함조차도 네. 자기의 존재 기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니까 저렇게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 요구가 부당하면은 모르겠지만 예. 너무나 이건 당연한 요구고 이건 바람직한 요구인데 그리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원칙과 상식 그 사람도 요구하는 게 통합 비대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대위를 예. 하되 통합해서 하자라는 건데 네. 통합 비대위를 할 때 당연히 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측에서 하겠죠. 그것까지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 정도는 받아야 돼요. 네. 그 정도 정치라면 그 정도는 받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떨어져 나지 못하게 해서 최대한 민주당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 민주당의 목적이 뭐야? 네. 차기 대선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당권을 지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즈가 자꾸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보는 거야. 어디서 저렇게 옹졸한 사람들이 그러네요. 권력의 중심에 예. 있는지를 모르겠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아이러니하게 좀 이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나 이런 어떤 이런 거 다 받아들이고 진짜 민주당의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좀 희생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오히려 자기의 사법 리스크도 나중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생각을 너무 이렇게 좁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행보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은 세 층위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세 층위가 뭐냐면 이재명을 차기 대권 주자로 보는 25%. 네.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한 40%. 그다음에 대통령 부정 지지율 60%. 이 세 층위가 있거든요. 이 세 층위를 최대한 통합시켜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어떤는 25%의 어떤 견고한 지지만 있으면 우리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훨씬 이쪽이 세가 커요. 지금 민주당이 훨씬 세가 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5% 대통령에 대한 지지 35%. 여기는 이재명 당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보는 25%가 싸우면서 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이즈가 그러니까요. 이쪽이 더 커져. 여기에 예. 이제 중도층이 가세를 하니까 네. 지금은 국힘이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참 거기도 친명계 쪽에도 충분히 무슨 싱크탱크나 뭐 이런 좀 브레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전 너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이재명 혼자 그 1인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